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참 이 매크로 지표들이 중요한 이 시점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주셨네요.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제가 궁금한 것도 참 많고 여쭤볼 것도 많은데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9월 약세장의 전통을 깨고 결과적으로는 9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3대 지수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셧다운이 사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고용 부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예, 일단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조금 이제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그 셧다운의 어떤 사례가 주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이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런 이제 셧다운을 오히려 조금 이제 야기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혹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해프닝 컨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셧다운을 야기시켜서 민주당 탑과 FOMC의 어떤 그 이제 파웰 의장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셧다운이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의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약간 이렇게 여우처럼 약간 이제 속셈을 써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 투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AI 관련한 그런 수요도 상당히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주가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의 한 80%, 7%에서 80%가 모두 다 AI 관련한 뭐 이제 미국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모니터링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이익의 모멘텀이 AI 사이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대로 현재 시장은 이 셧다운 자체를 현재 두렵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첫 번째가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좀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GDP랑 또 소비 쪽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일단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죄송합니다. 거의 35일 35일 가량, 정도 그렇게 이제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셧다운 시작 시점에는 약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내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네.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됐다라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탓과 이제 파월 의장의 탓을 분명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큰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를 저희가 이제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간 1.6억 달러의 어떤 재정 적자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로 글로벌 이제 무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자구 우선주의의 어떤 흐름을 부각시키고는 있겠지만 이 관세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제 연간 한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투자권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연간 이제 한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를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컨셉은 이 미국이 계속해서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줄이고 있는 그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노력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셧다운의 어떤 본질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조금 자유로운 오히려 미국 정부 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적자를 계속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액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GDP 증가세 둔화, 뭐 고용 부진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반면에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시킬 수 있겠죠. 금리 인하를 10월달, 12월달에 뭐 상당히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유의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간 이렇게 크게 부과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함수를 계속 키울 수 있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셧다운 그 자체로는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단기 급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새롭게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제로 셧다운을 좀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셧다운에 들어가면은 연방 공무원을 그전까지는 무급 휴가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량 해고를 해버리겠다. 뭐 밤사이에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만큼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좀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측면은 이제 고용 지표를 조금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대했던 어떤 그 재정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민주당 탓을 이제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해결한다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고용 지표가 낮게 되면은 또 다시 금리나 카드를 좀 꺼낼 수도 있는 것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 금리 인하로 해서 유동성 장세의 어떤 추입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를 야기한다는 측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거의 퍼포먼스가 거의 사상 최고이기도 하고 타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이제 IT 쪽에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뭐 부진, 뭐 이제 셧다운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겠지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이라는 어떤 먹이의 이제 핵심적인 그 네. 이제 포식자로 볼 수 있는 AI 관련주들이 유동성을 상당히 좀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연방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면 고용 쪽에 좀 큰 타격이 들어올 텐데 오히려 이게 또 요새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거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여지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 한번 9월 증시 한번 토파봐야 할 텐데 사실 9월의 마지막을 좀 아쉽게 출렁이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무역 협상이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기도 하지만 우선은 뭐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되는 흐름은 긍정적인데 문제가 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앞으로 10월 증시 뭐 추가 상승, 횡보, 또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횡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환율에 대한 이 우려가 가장 크겠죠. 무역 그렇죠. 협상이 좀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 수합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제 한국이 이제 줄다리기를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한국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한국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AI라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글로벌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런 이 AI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의 여파로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이익 상향 이런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미국 대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한국 증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뭐 펀더멘털도 이익과 밸류에이션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갔던 그런 핵심적인 이유도 한국이 이익이 좋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처음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최대 세율 자체를 35%에서 25%로 낮춰서 대주주 측면에서 배당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시하는 측면이 핵심일 것 같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더라도 분리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배당 상향 공시를 많이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익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3분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연간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모두 다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 조정 정도가 한국의 전체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괜찮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끌어올려야 한국의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율을 이길 수 있는 고환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컨셉은 주주환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한국에 이제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수급 둔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밤사이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5원 이상 튀었거든요. 지금 이 시각 1,306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신흥국 통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오후 1시에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돌입이 된다면 환율이 갑자기 좀 큰 폭으로 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약간 이제 움직인다라는 컨셉은 과거 사례에서 그렇게 살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이제 셧다운 사례에서 달러 인덱스가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셧다운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상황하고 좀 100%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 뭐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미국 금리와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이제 피크아웃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별개로 추가적인 약세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부진하고 금리 차도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원하는 약세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무역 협상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전까지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그 뉴 노멀이 이제 1,410원에서 한 30원 사이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 협상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펀더멘털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압박을 달러 인덱스 하락을 이제 야기시킬 거고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원화도 이제 약세가 되는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한국의 어떤 그 약간 좀 아킬리스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또 밤사이에 일본 2년 만기 국채 수요가 금융위기 이후로 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재 엔화 이제 강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쪽으로 BOJ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에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증시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배당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가 3분기 실적 인데 사실 저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또 어떤 업종들이 3분기에 좀 기대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이외에도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은 이제 2분기의 어떤 그 역성장, 저희가 이제 한국이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는 예상치가 10%, 9%에서 10% 이제 다시 성장 궤도로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핵심적인 업종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업종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이런 업종군들은 턴어라운드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약간 한국의 이익으로 보면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사실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서 뭐 이제 한국 이익을 끌고 간다라는 컨셉보다는 기저효과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센 상황입니다. 지금 네. 글로벌의 이익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간 단위의 이익 상향 폭이 탑3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이익 측면에서의 AI의 사이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이제 요 수요 이런 것들에 핵심적으로 디램과 낸드의 어떤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해당 업종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어떤 초입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위주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하겠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HI라든지 한화, HD 현대, 한올시스템, S&T 에너지, 이노테크닉스,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3분기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해당 종목군 어닝 서프라이즈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알파 전략으로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종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번에는 딥시크 쇼크가 상당히 시장을 덮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 전으로 저는 이제 고배당 종목군들을 살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종목군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고배당 ETF의 설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거는 이제 맞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배당 소득세 최대 세율을 좀 낮추면서 기본적으로 다시 투자들의 어떤 심리가 계속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환에 대한 리스크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베타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전략 측면에서 저는 고배당 종목군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